트럼프 관세 딱 1년 됐거든요. 500조를 바쳤는데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이게 왜 이런 건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폭풍이 지나갔는데 집이 더 부서진 거예요. 위헌 판결까지 받아냈는데 트럼프가 다른 문으로 들어와 버렸잖아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301조라는 새로운 무기가 내 주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지금 돈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내 통장 사정에 대입하면요, 지금이 가장 위험한 타이밍이에요. 주머니 경제학입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작년 4월 2일로 돌아갈게요. 트럼프가 이른바 해방의 날을 선언했어요. 한국에 26% 관세를 때렸죠. 기본 10%에 개별 16%를 얹은 거예요. 갑자기 한국 수출품 가격이 26%나 뛴 겁니다. 하루아침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이 마트에서 10,000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갑자기 12,600원을 내라는 거예요. 이유요? 그냥 내가 적자라서 불만이라는 거예요. 계약을 어긴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닌데요. 그냥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가격을 올려버린 거예요. 이게 나라 단위로 벌어진 일이에요. 그때 코스피가 어떻게 됐냐면요, 4월 7일에 하루 만에 5% 넘게 폭락했어요. 전 세계 증시가 동반으로 무너졌죠. 주식 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앱 켜는 게 무서웠던 그날이요.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했냐면요,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 돈으로 500조 원이에요. 내 통장 사정에 대입하면요,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이 이웃한테 210만 원을 건넨 거예요. 거의 전 재산을 바친 거죠. 이 500조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국가 예산 673조의 72%예요. GDP의 19%이고요. 외환 보유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라 곳간을 거의 통째로 보여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역을 보면 더 놀라요. 조선업의 1,500억 달러, 경제와 안보 분야의 2,000억 달러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한국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6%예요. G20 중에서 세 번째로 높아요. 수출이 막히면 나라 경제가 흔들리는 구조인 거예요. 그런 나라가 500조를 바친 거예요. 이렇게 바치고 나서 관세가 26%에서 15%로 내려갔어요. 11%포인트 깎아준 거예요. 일본은 어떠냐고요? 일본은 기본 관세 2에서 3%에 122조 15%가 붙어서 17에서 18%를 내고 있어요. 한국은 FTA 덕분에 기본 0%라서 15%만 내고 있죠. 2에서 3%포인트 유리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도 협상이 된 거 아닌가 싶잖아요. 그런데요, 올해 2월 20일에 반전이 터졌어요. 미국 연방대법원이 6대3으로 판결을 내린 거예요. 트럼프가 비상카드, 그러니까 국가비상경제권한법으로 매긴 관세가 위법이라고요. 무효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 악몽이 끝나나 싶었죠. 저도 뉴스 보면서 오, 이제 됐다 싶었어요. 딱 하루예요. 하루 뒤인 2월 21일 트럼프가 뭘 했냐면요, 비상문이라고 불리는 무역법 122조를 꺼냈어요. 이걸로 전 세계에 15% 관세를 즉시 다시 매겼어요. 법원이 정문을 닫으니까 옆문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마치 판사님이 안 된다고요? 그럼 다른 법 쓸게요. 이런 거죠. 황당하잖아요. 위헌 판결 후 첫 거래일에 코스피는 오히려 0.65% 올랐어요. 5,846포인트로 마감했죠. 왜냐면요, 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트럼프가 다른 카드를 꺼낼 거라는 걸요. 그래서 위헌이 나와도 안심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3월 11일이에요.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 포함 16개 나라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했어요. 자동차, 철강, 반도체, 선박, 화학, 석유화학, 기계, 전자기기. 한국 제조업 수출의 84%가 도마 위에 올라간 셈이에요. 거의 전부라고 봐야죠. 정리하면 이래요. 26% 맞고 500조 바치고 15%로 깎고 위헌 받아내고, 그런데 또 15% 맞고 이제 301조까지 나온 거예요. 우리가 FTA를 위반한 것도 아니에요.
한미 FTA를 2012년부터 14년 동안 성실하게 지켜왔는데요. 그냥 미국이 적자라서 불만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된 거예요. 억울하죠? 주변에 무역이라는 지인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수출 기업들 분위기가 어떠냐고요? 다들 긴장하고 있어요. 1년 동안 롤러코스터를 탄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데 내리는 구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301조라는 새 무기예요. 이게 뭔지 아셔야 해요. 자, 그러면 이 301조가 대체 뭔데 이렇게 무서운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기존에 매기던 막관세 있잖아요. 너도 때리면 나도 때린다는 거였잖아요. 이건 산탄총이에요. 모든 나라에 한꺼번에 쏘는 거예요. 어디에 맞을지 모르지만 다 같이 맞는 거죠. 미국도 아프고 중국도 아프고 한국도 아프고요. 301조는 완전히 달라요. 이건 저격총이에요. 품목별로 골라서 쏴요. 기업별로도 쏠 수 있어요. 세율 상한도 없고요. 50%를 매기든 100%를 매기든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더 무서운 건 교차 보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반도체에 화가 나도 자동차의 관세를 때릴 수 있다는 거죠. 안개 속에서 운전하는 거랑 눈 가리고 운전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전에는 안개 속이었어요. 앞이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대충 방향은 알았어요. 이제는 눈 가리고 운전하는 느낌이에요. 어디서 탄이 날아올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전에는 반 전체가 시험을 못 봤다고 선생님이 다들 벌점을 줬어요. 이건 억울해도 이해는 됐어요. 이제는 선생님이 출석부를 보면서 너는 벌점 3점, 너는 벌점 10점, 너는 퇴학, 이렇게 한 명씩 골라서 벌을 주는 거예요. 기준도 안 알려주고요. 지금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3월 17일부터 서면 의견 접수가 시작됐고요. 4월 15일에 마감이에요. 5월 5일에 공청회가 열리고요. 7월 말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거예요. 단축된 일정을 적용했어요. 보통 301조 조사는 1년 넘게 걸려요. 그런데 이번엔 4개월 만에 끝내겠다는 거예요. 급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타이밍이 있어요. 비상문으로 매긴 15% 관세가 7월 24일에 만료돼요. 150일짜리 임시관세라서요. 이게 끝나기 전에 301조로 갈아타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임시 울타리를 치고 있다가 그 안에 콘크리트 벽을 세우려는 거죠. 임시를 영구로 바꾸려는 겁니다. 민주당이 150일 후 관세 연장을 저지하겠다고 한 것도 이 타이밍 때문이에요. 한국이 왜 타겟이 됐냐면요. 대미 무역 흑자가 2024년 기준 556억 달러예요. 역대 최고 수준이에요. 게다가 한국은 OECD 회원국이고 G20 회원이면서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미국이 올해 3월에 WTO 개혁 보고서에서 이걸 문제 삼았어요. 미국 기준으로 보면 4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는데 개도국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죠. 미국 입장에선 선진국이면서 개도국 혜택까지 받고 있다는 거예요. 개도국 지위를 잃으면요, 농업 보조금이 삭감되고 서비스 시장을 추가로 개방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밉보인 거예요. 이쯤에서 한 가지만 더 짚을게요. 한국의 2024년 대미 무역 흑자가 556억 달러라고 했잖아요. 2025년에는 약 483억 달러로 줄어들 전망이에요. 흑자가 줄었는데도 타겟이 된 거예요. 줄어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전히 흑자라는 게 미국 입장에선 문제인 거죠. 무섭죠? 그러면 이 저격총이 어디를 겨누고 있냐? 여러분이 가진 종목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업종별로 누가 살고 누가 죽는지 생존 시나리오 5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부터 갈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생존이에요. 그것도 꽤 튼튼한 생존이에요.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인 HBM3 물량을 71% 차지하고 있어요. 차세대인 HBM4도 60%를 가져갔고요. HBM4는 올해 2월에 양산이 확정됐는데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인 루빈에 들어가는 거예요. HBM 매출만 41조 2천억이에요. 지금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상황이라 만들면 바로 팔려요. 공장 라인에서 나오는 순간 주인이 정해져 있는 구조예요. 이걸 내 지갑으로 번역하면요.
엔비디아가 AI 칩을 만들려면 SK 하이닉스 메모리가 반드시 필요해요. 대체제가 없는 거예요. 마치 빵집에서 밀가루 없이 빵을 못 굽는 것처럼요. 그래서 미국이 여기에 관세를 매기면 어떻게 되냐면요. 미국 AI 산업 비용이 올라가고 결국 미국 물가가 폭등해요. 자기 발등을 찍는 거죠. 301조에서 반도체 과잉 생산을 문제 삼긴 했는데요. 실제로는 수요가 넘치는 상황이에요. 전문가들도 반도체에 관세를 매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요. SK 하이닉스가 청주 M15X에만 2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고요. 설비 투자 총액이 30조 원대 중반이에요. 이게 메모리 슈퍼사이클이에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시가총액을 합치면 코스피 전체의 40.61%예요. 삼성전자는 올해 초 사상 최고가 12만 8,500원을 찍기도 했고요. 두 기업 합산 영업이익 전망이 328조에서 370조 사이예요. 이 두 기업이 버티면 한국 증시도 버티는 구조인 거죠. 기분 좋은 얘기 다음에 안 좋은 얘기를 해야겠죠? 자동차는 위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꽤 심각한 위기예요. 지금 15% 관세가 붙어 있잖아요. 한미 FTA 시절에는 0%였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요. 4만 달러짜리 차 한 대를 미국에 팔면 관세가 6천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858만 원이 붙는 거예요. 차 한 대 팔 때마다 858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25%에서 15%로 낮춰준 덕분에 현대차가 2조 5천억, 기아가 1조 8천억을 아끼고 있는 거예요. 만약 밭이 25%로 올라가면 이 4조 3천억이 고스란히 비용으로 돌아오는 셈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32조를 써서 25%로 올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차 한 대당 1,430만 원이 관세로 붙는 거예요. 중형차 한 대 가격의 절반이 세금인 셈이죠. 내 통장 사정에 대입하면요. 5,700만 원짜리 차를 사는데 관세만 1,430만 원을 내는 거예요. 말이 돼요? 다행인 건 현대차가 미리 대비를 해왔어요. 조지아 메타 플랜트를 가동하기 시작했고요.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9를 현지에서 만들어요. 기아도 2009년부터 조지아 웨스트포인트 공장을 운영 중이에요. 미국 현지에서 연간 100만 대를 생산하는 체제를 만들고 있어요. 관세를 피하려면 거기서 만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 7월에 미국 판매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현대차 그룹은 관세에도 불구하고 매출 300조 클럭에 입성했고요. 현지 생산이라는 방패가 얼마나 버텨줄지가 관건이에요. 이쯤 되면 나쁜 소식만 있는 건 아닌가 싶으시죠? 근데요, 진짜 좋은 소식이 있어요. 방산이에요. 방산은 관세 전쟁의 유일한 승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방산은 관세 예외 품목이에요. 동맹국한테 무기 팔면서 관세를 매긴다? 비현실적이잖아요. 우리 편이니까 무기 사라. 근데 관세도 내라. 이러면 누가 사겠어요? 그래서 방산은 완전 생존이에요. 숫자로 보면요.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이 8조 8천억이에요.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단일 계약이에요. 루마니아에서도 K2 전차 도입을 놓고 10조 원 넘는 규모로 협상 중이에요. 한국이 유리한 위치에 있고요. 전체 수출 실적을 보면 더 놀라워요. 2025년 방산 수출이 154억 달러예요. 전년 대비 60.4%가 뛴 거예요. 방산 빅4, 그러니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카이, 이 4기업 매출이 40조 5천억이에요. 영업이익이 4조 6천억이고요. 역대 최고 기록이에요. 관세 전쟁이 오히려 방산한테는 기회가 된 거예요. 전 세계가 불안해하니까 무장하려고 하잖아요. 유럽이 특히 그래요. 미국만 믿을 수 없다. 우리도 무기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한국 방산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무거운 얘기예요. 내수는 최악이에요. 여러분 체감 경기가 안 좋다고 느끼시잖아요. 숫자가 그걸 증명해요. 삼겹살집 갔다가 가격표 보고 잠깐 멈칫하는 그 순간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비쌌었나? 하는 그 순간. 그게 바로 내수 침체의 민낯이에요. 그리고 그 삼겹살집이 다음 달에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숫자가 냉정하게 보여줘요. 작년 서울에서 자영업 폐업이 74,897개인데 개업은 63,307개예요. 폐업이 개업을 넘어선 거예요.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에요. 처음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동안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 더 많았단 거예요. 그 희망마저 꺾인 거죠. 전국으로 보면 더 심각해요. 폐업한 사람이 98만 6천 명이에요. 2006년 이후 최대예요. 음식업 폐업률이 16.2%고 소매업 폐업률이 15.9%예요. 소매업은 문 닫는 곳이 새로 여는 곳의 약 2배예요. 26,836개가 문을 닫았는데 새로 연 건 14,119개예요. 왜 이러냐면요. 환율이 1,510원이에요.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가 배럴당 111달러까지 치솟았어요. 4년 만에 최고예요. 여기에 관세 15%까지 더해지면요. 삼중 부담이에요. 수입 물가가 오르면 물가가 뛰죠. 석유류 가격만 전년 대비 9.9% 올랐어요. 소비자 물가가 2.2% 뛴 이유가 여기 있어요. 물가가 뛰면 소비가 줄고요. 소비가 줄면 가게가 문 닫아요. 가게가 문 닫으면 실업이 늘어요. 전형적인 악순환이에요. 2025년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2%였어요. OECD 주요국 중 최하위예요. 그게 바로 이 악순환의 결과예요. 마지막은 좋은 소식으로 끝낼게요. 콘텐츠예요. 관세전쟁 속에서 조용히 성장하고 있는 분야예요. 콘텐츠 수출이 151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약 21조 원이에요. 5년 연속 성장이고 사상 최대예요. 게임이 전체 수출의 60% 넘게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서 핵심은요. 드라마, 게임, 음악은 디지털 상품이잖아요. 박스에 담아서 배로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파일로 전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저격총이 쏠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물리적 형태가 없으니 세관에서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다만 리스크가 하나 있어요. 쿠팡이 301조 조사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의 디지털 정책 전반을 조사해달라고 USTR에 요청한 상태예요. 디지털 콘텐츠 자체보다는 플랫폼 규제 이슈가 불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켜봐야 해요. 자, 여기까지가 업종별 생존 시나리오였습니다. 반도체 생존, 자동차 위기, 방산 생존, 내수 최악, 콘텐츠 생존. 그런데 이건 업종 이야기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내 돈 이야기예요. 억울하죠? 500조를 바쳤는데 또 당하고 있으니까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일자리가 위협받는 상황. 이게 진짜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내 돈은 이렇게 움직여야 해요. 지금 우리한테 삼중 부담이 걸려 있어요. 환율 1,510원에 유가 111달러에 관세 15%예요. 이 세 개가 동시에 누르고 있는 거예요. 수입 물가가 오르면 내 생활비에 직격탄이에요. 석유류 가격만 전년 대비 9.9% 올랐잖아요. 브렌트유가 전월 대비 33.94%나 급등했어요. 소비자 물가가 2.2% 뛴 이유가 여기 있어요. 넷플릭스 요금이 슬금슬금 오르고 주유소 가격이 올라가는 거, 다 이것 때문이에요. 이걸 월급쟁이 입장에서 보면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거죠. 실제 소득이 줄어드는 거예요. 무섭죠? 코스피를 보면요. 지금 5,377포인트예요. 2월에 장중 5,931까지 갔었는데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사상 첫 5,900선 돌파를 했다가 내려온 거예요. 고점 대비 약 9%가 빠진 상태예요. 그런데요. 증권사 다니는 친구한테 전화해봤어요. 분위기가 좀 이상하대요. 투자자 예탁금이 111조 3천억을 돌파했어요. 사상 최초로 100조를 넘긴 거예요. 돈은 역대급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빚내서 투자한 돈도 30조 4,700억을 넘겼다는 거예요. 신용잔고가 30조를 돌파한 거예요. 이걸 내 지갑으로 번역하면요. 주변에 주식 안 하던 사람도 시작한 거예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후배가 갑자기 3전 사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분위기가 과열 신호예요. 공부 없이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은 빠질 때 무섭게 빠지잖아요. 외국인은 차익 실현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개인이 사고 있는 구조예요.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빚내서 투자하는 건 지금 지양하라는 거예요. 하락장이 오면 비토한 사람이 가장 먼저 무너지잖아요. 레버리지 투자는 오를 때는 더 벌지만 빠질 때는 원금까지 날아가요. 증권사들 목표치를 보면요. 한투는 코스피 7,250선, NH투자는 7,300선, 하나증권은 상단 7,200선까지 보고 있어요. 노무라는 7,500에서 8,000선이에요.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인데 지금은 변동성 구간이라는 거예요.
목표치가 높다고 지금 당장 올인하면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4월 15일 서면 의견 마감, 5월 5일 공청회, 7월 말 결론이에요. 이 기간이 변동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에요. 7월 24일에 비상문 관세가 만료되잖아요. 그 전후가 진짜 승부처예요. 뉴스 하나에 코스피가 출렁이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에요. 이 일정을 달력에 적어두세요. 진심이에요. 처음에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면요. 500조를 바쳤는데 왜 또 당하느냐? 답은 이거예요. 미국은 처음부터 한 번에 끝낼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임시관세로 묶어두고 그 사이에 저격총을 준비한 거죠. 그런데 반전도 있어요. 관세 1주년 성적표를 보면요. 미국도 제조업 고용이 9만 3천 명 줄었어요. 관세 매겼더니 자기네 일자리도 줄어든 거예요. 자기 발등을 찍은 셈이죠. 미국인 63%가 관세 정책에 부정적이에요. 관세 환급 신호까지 나오고 있어요. 대법원 판결로 최대 1,650억 달러 규모의 환급이 가능해요. 민주당은 150일 후 관세 연장을 저지하겠다고 했고요. 바람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2026년 경제 성장률 전망이 1.9%예요. 2025년 1.0%보다는 나아지는 거죠. 민간 소비도 1.7% 증가가 예상되고 설비 투자도 2.4% 늘어날 전망이에요. 반도체 투자가 급증하면서 경기를 끌어올리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비관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어디에 빛이 비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지금은 의지력이 아니라 정부가 자산을 지키는 시기예요. 감정적으로 사고 팔면 안 돼요. 억울한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숫자를 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관세 1년이 지났어요. 500조를 바치고도 301조라는 새 무기가 등장했어요. 총에서 저격총으로 바뀐 거예요. 법원이 문을 닫으면 옆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우리 모두 알게 됐어요. 업종별로 보면요. 반도체는 생존이에요. HBM 수요가 압도적이라 관세를 매기면 미국이 더 아파요. 방산도 생존이에요. 관세 예외 품목이고 K2 전차 계약만 합치면 20조에 가까워요. 콘텐츠도 생존이에요. 디지털 상품이라 저격총이 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자동차는 위기예요. 차 한 대당 858만 원이 관세로 붙고 25% 인상 가능성까지 있어요. 내수는 최악이에요. 삼중 부담의 폐업이 역대 최대이고요. 서울에서 처음으로 폐업이 개업을 넘어섰어요. 7월까지가 승부처예요. 301조 결론이 나오고 비상문 관세가 만료되는 시점이에요. 4월 15일 마감, 5월 5일 공청회, 7월 말 결론. 이 일정을 꼭 기억해 두세요. 억울하지만 억울한 감정으로는 내 자산을 지킬 수 없잖아요. 작년에 관세 터졌을 때 코스피가 하루 만에 5% 넘게 폭락했어요. 그때 감정적으로 판 사람들은 이후 반등을 못 탔어요. 반대로 정보를 갖고 버틴 사람들은 코스피 5,900까지 올라가는 걸 봤죠. 그 차이가 정보예요.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살아남아요. 일정을 체크하고 업종별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하세요.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생존법이에요.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관세 전쟁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마라톤이에요. 1년 전에 시작됐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한 번의 뉴스에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큰 그림을 보고 내 자산을 지키는 전략을 세워야 해요. KDI가 올해 성장률을 1.9%로 전망했어요. 반도체 호조와 소비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는 거예요. 어둡기만 한 건 아니에요. 다만 그 빛이 어디에 비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오늘 그 지도를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301조 공청회 결과가 나오면 바로 분석해 드릴게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머니 경제학이었습니다.